한국에서 보내는 20번째 생일이네요. 이탈리아 승무원 한 명이 비행기 안에서 다른 승무원들에게 갑자기 암호를 외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동료 승무원들도 암호를 전달받고는 한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영상은 해외 레딧 사이트에서 사연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라고 해요. 현재 저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승무원이 된 계기와 제 인생에서 큰 방향성을 알려준 친언니인 클라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클라라는 저보다 6살 연상이고 친언니이지만 학창시절부터 저를 계속 챙겨주고 보살펴주어 거의 엄마 같은 존재였죠. 어릴 때부터 언니는 제 인생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저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선생님 같은 존재였죠. 힘들 때는 인생의 선배가 되어 진실된 조언도 해주고 즐거운 때는 서로 친구처럼 재밌게 지내면서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사이였습니다. 클라라 언니는 예전부터 승무원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저보다 일찍 승무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20살이 되었을 때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하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중간중간 준비하는 게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여 현재는 에이스로 불리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릴 적부터 여러 나라로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보는 승무원들은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클라라 언니가 승무원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고 저도 언니의 영향을 받아 조금씩 승무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클라라 언니는 본인이 승무원으로 일했던 에피소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어요. 언니는 승무원이라는 타이틀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문화를 보고 접하고 즐기는 게 정말 매력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던 저에게 언니가 얘기해준 승무원의 삶은 제가 항상 꿈꾸던 삶과 비슷했어요. 일하면서 전 세계 곳곳을 다닐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승무원을 합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클라라 언니가 퉁퉁 부은 얼굴로 집문을 열면서 들어왔어요. 누가 봐도 어두운 표정이었고 다크서클이 엄청 진하게 생겼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언니에게 조금이라도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오늘 비행은 재밌었는지 물어봤죠. 하지만 언니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더니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언니가 근무 중인 비행기에 중국인 단체 승객이 탑승했었대요. 이미 그들은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본부에서 무전으로 요주의 인물들이라고 전달을 받았죠. 그들이 탑승했을 때 비행기 티켓에 써진 중국 이름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중국인 단체 승객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부터 기내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본인들끼리 막 자리를 바꾸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식을 주는 시간이 되어 승객들에게 기내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중국인 승객 중 한 명이 갑자기 언니를 부르더니 컴플레인을 걸기 시작했어요. 기내식이 너무 맛이 없다고 본인은 죽이랑 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랑 빵은 당연히 무료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요금을 지불해야 됐어요. 언니는 중국인에게 공손하게 안내하며 다른 기내식을 이용 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 중국인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너네가 맛이 없는 식사를 주었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하는 거냐라고 난동을 부린 거죠.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인 승객들도 같은 중국인을 옹호하기 시작하면서 단체로 언니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주위 승객들은 중국인 승객들의 민폐에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죠. 언니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다른 승무원과 상의를 했고 어쩔 수 없이 죽이랑 빵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승객은 뻔뻔하게 죽이랑 빵을 받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갖다 주고 죽은 왜 이리 식었냐면서 일부러 나한테 그러는 거냐고 따지기 시작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을 언니한테 던져버렸어요. 죽은 언니의 유니폼을 완전 더럽혔고 사방팔방 튀어서 다른 승객의 팔이나 다리 등에도 묻어 이런저런 곤란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닥은 이미 던진 죽 때문에 난장판이었고 언니는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내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을 때 체격이 좋고 잘생긴 아시아인 남성 승객이 언니에게 다가가 휴지를 전달해 주었고 죽을 던진 중국인 승객에게 다가가 중국어로 몇 마디 이야기했어요. 중국어를 잘 몰랐던 언니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끄러웠던 중국인 승객은 곧바로 조용해졌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 때문에 소동이 마무리되었고 언니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의자에 잠깐 앉아 있는데 아까 중국인 승객을 제지해 주신 분이 잠깐 자리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감사 인사를 따로 하지 못한 언니는 그 승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간식을 들고 따로 찾아갔고 그 남성분은 오히려 환하게 웃으면서 몸은 괜찮냐, 어디 다치지는 않았냐고 물어봐줬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잘생긴 남성이 한국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대요. 언니는 마음속으로 역시 한국인은 다른 아시아인보다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얘기해줬어요. 언니는 승무원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 에피소드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언니의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니 국적에 따라서 승무원을 대하는 승객들의 태도가 나라별로 다르다고 했었죠. 언니는 많은 나라 중에서도 동양인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특히 냄새나는 중국인과 이기적인 일본인을 되게 싫어했죠. 신기하게 동양인 승객 중에서는 한국인 승객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언니는 단 한 번도 한국인에 대한 언급이 없길래 언니에게 한국인은 왜 싫어하지 않냐고 물어봤었죠. 언니는 전 세계 승객들 중 한국인 승객이 최고라고 말해주면서 너도 승무원 일을 해보면 어떤 말인지 알 거라고 얘기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연히 언니가 말해준 한국인 승객 얘기는 일부 한국인들만 만나고 그때 만난 한국인들이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당연히 모든 한국인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언니한테 제 생각을 말하니 아직 잘 모른다는 웃음을 지으면서 너가 나중에 승무원으로서 직접 한국인을 겪어보면 잘 알게 될 거라고 그때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언니에게 도움을 받고 열심히 승무원 준비를 거쳐 마침내 엄격한 선발 과정에서 이탈리아 항공사 승무원으로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승무원을 준비하면서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에 포기할 뻔도 했는데 유니폼을 입은 제 모습을 보니 감동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이탈리아 항공사라서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공항을 이용하는 동양인도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많은 동양인한테서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이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특히 한국인은 다른 동양인들보다 확실히 구별할 수 있었어요. 일단 한국인들은 비행기에 탑승할 때부터 남달랐어요. 이렇게 준비가 빠른 승객들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탑승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제일 최악은 언니가 말한 대로 중국인이었어요.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탑승권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기네들끼리 떠들면서 탑승권을 보여주는 거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탑승권을 준비해달라고 고함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쩔 때는 다른 승객들이 뒤에 줄을 한참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자기네들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며 새치기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였습니다. 승무원이 처음 되었을 땐 진상 중국인 승객들 때문에 저는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인이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한국인 승객들을 모아 줄을 세우고 탑승권을 미리 준비하면서 탑승 준비를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보다 더 베테랑 같은 승무원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니깐요. 그렇게 빠른 한국 승객분들 모습 보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게다가 한국인은 기내 안에서도 철저한 준비성과 승무원을 배려해주는 건 세계 최고랍니다. 기내식 카트를 끌고 승객들에게 식사를 나눠줄 때 한국인들은 제가 가기도 전에 미리 보던 영상들도 다 접어두고 기내식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얼만큼 준비가 철저하면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무슨 메뉴를 먹을지 미리 다 정해두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얘기해서 정말 빠르고 편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죠.
이게 식사 타이밍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승객에게 기내식이 준비되는 게 생각보다 늦어지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날에는 정말 수월하게 식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컴플레인이 거의 없어요. 저번에는 기내식을 준비하다 한국인 승객분이 원하시는 메뉴가 다 떨어진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혹시 다른 메뉴는 어떠시냐고 물어봤죠. 당연히 화를 내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인 승객분은 오히려 더 예의 바르게 남는 메뉴로 줘도 충분하다고 절 배려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땐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에 반면 중국인 승객들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의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요. 기내에서 자기들끼리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물론이고 얼마나 오래 안 씻었는지 기내에 정말 이상한 냄새들이 진동을 합니다. 오히려 악취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하고 있는 주변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많죠. 심지어 성격도 급해서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다짜고짜 중국어로 욕하기 시작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 외 다른 동료 승무원들도 중국인들에 대해 많은 노이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스케줄을 확인하고 중국인이 많이 탑승하는 날이면 무조건 신경정신약을 먹고 근무하죠. 신경정신약을 안 먹고 중국인들이 난동을 벌인 상황이 일어나면 저와 제 동료들은 손이 벌벌 떨리고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게 돼요. 응대가 어려울 때마다 중국인들은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고 또 뭐라고 하니 차라리 약을 먹는 게 중국인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출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한국인과 중국인은 정반대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한국인에 대한 감사함을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비행을 시작하기 전 탑승객들 표를 확인해 보니 중국인도 많지 않아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탑승한 승객 중에 중국인 아이와 엄마가 있었는데 타기 전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했어요. 아이가 시끄럽게 뛰어노는데도 전혀 제지하지 않고 방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린아이라 뛰어노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고 비행기를 태웠죠. 좌석 체크를 하면서 승객들을 확인하는데 아까 뛰어놀던 아이의 엄마가 갑자기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창밖 쪽을 앉고 싶어 하니 자리 이동을 해도 되냐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보통 저희도 취소가 된 자리가 있으면 자리를 옮겨줄 수 있는데 이번 비행은 전 좌석이 만석이었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웬만하면 손님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자리를 옮겨주고 싶었는데 만석이다 보니 정해진 좌석 이외에는 이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당연히 정중하게 만석인 상황을 설명을 드렸지만 중국인 엄마는 계속해서 자리를 바꿔달라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고함을 치기 시작하니 근처에 앉아있던 다른 승객들도 저희를 쳐다보고 불편한 기색을 비추기 시작했죠. 하지만 중국인 승객은 주위 시선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응대를 하면서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죠. 승객을 설득시키고 있는 그때 갑자기 중국인 승객이 제 정강이를 발로 세게 차버렸습니다. 한순간이라 저는 피하지 못했고 너무 아파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죠. 중국인 승객은 감히 고객이 요구하는 건 당연히 들어줘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순 없었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멀리서 선배가 소리치면서 다가왔어요. 다행히 선배 승무원이 이 상황을 확인하고 재빨리 승객과 저를 중재시켰습니다. 덕분에 소란스러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죠. 승무원 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거라 너무 얼떨떨하고 당황스러웠죠. 이러려고 승무원을 준비했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승객에게 응대를 하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정강이까지 차이는 폭력은 당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죠. 왜 클라라 언니가 중국인을 상대하면 그토록 힘들어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오히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저는 웃으면서 고객 응대 마무리를 해야만 했죠. 화장실 가서 저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면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중국인 승객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로 저는 아주 큰 비행 트라우마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밝은 미소와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저는 점점 미소를 잃어가기 시작했고 우울감에 빠져 스케줄도 중간중간 빠지게 되었어요. 탑승객 티켓에 중국인 이름만 봐도 치를 떨었고 중국 노선 비행이 스케줄로 잡히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신경정신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이지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이런 저를 지켜본 클라라 언니도 저를 꼭 끌어안아 주었고 매일매일 계속 큰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에게 추천을 받아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했죠. 힘들 때마다 선배 승무원들과 동료 승무원들은 저에게 큰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 끊임없이 격려와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일부러 중국 노선은 빼주기도 하고 중국인과 최대한 안 부딪히게 스케줄을 짜줬습니다. 저를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얻기 시작했고 많은 배려를 해준 덕분에 승무원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비행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미소를 되찾아가기 시작했고 승객들에게 좀 더 최선의 서비스,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했죠. 그렇게 열심히 비행 근무를 하면서 하루하루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배 승무원들과 식사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 항공사에서 한국으로 가는 전담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서울로 가는 직항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한국 노선에 배치될 승무원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조건은 한국어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인 승객들이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해오고 있었거든요. 한국인 승객분들은 제가 조금이라도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엄청 좋아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퇴근하고 조금씩 공부해왔던 게 어느새 한국어로 일상 대화는 가능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한국 노선에 뽑힐 자신이 있었죠. 서류 면접은 바로 합격이었고 곧이어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면접관들도 제가 가진 한국어 실력과 K-팝과 한국 영화 등 한국 문화에 자세하게 이야기했더니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 메일로 최종 합격을 확인했습니다.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한 한국 노선 전담 승무원에 뽑히게 된 거죠. 클라라 언니에게 말하니 언니는 마치 자기가 뽑힌 것처럼 엄청나게 기뻐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중국인들과 떨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잠도 술술 잘 오더라고요. 한국인 승객들을 위해 어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계속하면서 한국어를 꾸준히 연습하고 한국 문화를 배워가면서 한국행 첫 비행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인 승객들에게는 볼 수 없는 한국인 승객의 친절함과 배려심이 저의 에너지를 더 끌어올려 주었어요. 대망의 한국행 비행 첫날이 다가왔어요. 다양한 나라의 승객들의 탑승권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대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인 승객분들 중 한 명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남성분이 제게 티켓을 건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나? 라고 3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옆에 있는 동료 승무원이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고 티켓 확인을 하고 안내를 했죠. 근데 저만 그 한국인 남성에게 빠진 게 아니었어요. 이미 주변 동료들이나 선배 승무원들도 수군거리면서 그 남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동료들 사이에서 눈짓과 각자만의 수신호를 받으면서 그 남자의 자리를 체크했습니다. 그 남자의 좌석은 3열 뒤 좌석이었어요. 저희들은 멀리서도 소통을 해야 하는데 크게 소리칠 수가 없어서 각각의 상황마다 암호를 만들어서 멀리 있어도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했죠. 승무원들끼리도 잘생긴 사람이 앉아있을 때면 알아서들 사인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보통 저희는 4D, 3C 등 숫자 옆에 알파벳이 붙는데 만약 5열 A 좌석에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국적과 알파벳마다 단어를 둬서 암호를 만들어 주고받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먹는 5번째 사과라고 암구호를 보내면 승무원들은 암구호를 알아듣고 특정 좌석에 향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선배 승무원 중 한 명이 한국에서 보내는 20번째 생일이네요라는 암구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20열 B좌석에 엄청나게 잘생긴 한국인 승객이 앉아있다는 이야기였고 암구호를 전달받은 동료 승무원들의 고개가 좌석으로 돌아갔죠.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근처로 뛰어가는 승무원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잠깐 본 거라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좌석에 앉아있는 승객을 바라본 순간 헉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연예인 느낌이 날 정도로 잘생긴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심지어 승무원분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어 저와 제 동료들 모두가 그 승객에게 빠져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다들 한국인 남성 옆에 일부러가 그에게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보는 선배 승무원도 있었고 동료 승무원들도 잘생긴 남성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어요. 저도 당연히 힐끔거리면서 남성을 쳐다봤습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응대를 하기 위해 집중하려고 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남성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중간에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면서 여기는 직장이야, 일을 해야지라고 거울에 제 자신에게 이야기했죠. 아무래도 그 승객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기내식을 준비하기 위해 그 남성 앞에 서면 괜히 말을 더듬게 되고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로 응대를 했습니다. 오히려 남성분도 친절한 미소를 저에게 보내주어서 더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 승객도 늘 미소로 화답해 주셨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들떠올랐죠. 저는 그 남성분이 혹시 다른 불편한 게 있는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게 되고 시선을 자꾸 그쪽에 둘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승객분들의 컴플레인이 나오지 않게 최대한 주변 승객들도 열심히 챙겼습니다. 일은 일이니깐요. 어느덧 비행기가 한국에 가까워져 갔고 곧 착륙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헤어져야 된다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나중에 또 저희 항공을 이용한다면 또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마지막까지 저는 최대한 웃는 얼굴로 승객들에게 인사드렸답니다. 비행기는 안전하게 인천공항에 이륙을 했고 비행기가 천천히 공항 입구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바늘로 콕콕 찌르는 통증으로 바뀌었어요. 점점 고통이 심해지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승객들이 다니는 통로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최대한 뒷자리로 들어갔죠. 뒷자리로 옮겨 의자에 앉으려고 했는데 고통 때문에 저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바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저는 완전 식은땀 범벅이었어요. 힘이 다 빠져버린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동료 승무원 중 한 명이 쓰러져 있던 저를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남성 한 분이 뛰어오면서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고 저에게 물어봤죠. 힘이 없던 저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는데 세상에나 그 잘생긴 한국인 남성인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남성분은 본인이 의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몸 상태에 대해 물어보시고 다른 아픈 곳이 없는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체크해 주셨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이야기와 갑자기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 남성분은 자기의 일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죠. 심지어는 동료 승무원들은 저를 부축하고 움직이는 게 힘들다 보니 넓은 등에 저를 업고 공항 안에 있는 병원까지 같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 소파에 기대 대기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레 낯선 곳에서 진료를 받으려니 살짝 긴장되고 두려웠지만 간호사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병원을 살펴보니 최신식 시설로 되어 있으면서 수준이 높더라고요. 보통 공항 내에 있는 의료센터는 간단한 의무실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규모도 크고 의료진도 많아 신기하게 구경했습니다. 다행히 짧은 시간 내에 위에서부터 대장까지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의사 선생님 진료로 일찍 볼 수 있어서 조금 기다리니 증상에 대해 말씀 주셨어요. 큰 증상은 아니고 스트레스성 위경련으로 일주일 정도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한국 비행이고 한국인 남성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진료를 마치고 복도를 나왔는데 저는 제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두 다리가 풀릴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그 의사 승객분이 아직도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알고 보니 이분은 공항의료센터에서 지원 근무를 위해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얼른 달려가서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은 오히려 제 상태를 걱정해 주시면서 컨디션을 챙기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분은 만약 승무원 일을 하다가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달라고 갑자기 명함을 꺼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명함을 받은 저는 행복의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동료 승무원이나 선배 승무원이 알면 완전 질투할 게 눈에 뻔히 보이네요. 첫 한국행 비행에서 힘든 일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기분이 정말 좋네요. 저는 종종 남성분에게 연락을 드리면서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다음에는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벌써부터 떨려오네요.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분과 보낼 시간을 생각하니 행복함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번 식사 만남을 통해서 더더욱 의사 승객분과 좋은 인연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데이트하기 좋은 곳 추천해 주시면 꼭 한번 들려볼게요. 오늘 사연은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알려드리는 감동알림 송지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